네, 안녕하세요. 큰바위군입니다. 예, 벌써 패턴 분석 관련해서 네 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추세 패턴이란 어떤 거고, 특징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 추세 패턴의 종류를 좀 알아봤죠.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들을 영미권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컵앤 핸들 패턴이라든가 이런 패턴들을 이 추세 패턴에 넣기도 해요. 네, 그렇긴 하는데, 저는 좀 간단하게 좀 베이직한 패턴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서 뭐 컵앤 핸들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강의하시는 밥그릇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AF 패턴이나 VL 패턴 뭐 이런 패턴들은 나중에 저희가 전체를 다 배우신 다음에 어느 정도 용어에 대해서 다 배우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매매 전략이나 매매 패턴의 어떤 맥을 잡는 그런 형태를 종합해 드릴 텐데, 그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그거는 약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단순하게 여기서 저희가 패턴 뭐 삼각형, 사각형, 뭐 페넌트나 깃발 패턴 뭐 이런 형태, 혹은 헤드앤숄더 패턴이라든가 아니 미중 바닥 패턴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저희가 생각을 좀 해보고, 그것들을 통합해서 합쳐서 어떻게 보면 보는 그런 패턴들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복합적인 뭐 거래량이라든가 다른 어떤 지표들과 결합해서 보는 방법들은 추가적으로 좀 나중에 맨 끝에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할 게 좀 많기는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은 패턴 말고 파동하고 뭐 이런 그 순환 이론 이런 것들도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보조 지표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또 되게 요즘에 중요하게 많이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고 많이 적용도 하고 있는 일목균형표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거래량까지 보고 나서 이제 그 복합적인 어떤 지표들의 결합을 통한 전체적인 좀 복잡한 패턴들을 같이 생각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저희가 삼각형 패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삼각형 패턴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 오늘 시간 뭐 저는 시간을 대체로 한 20분 내외로 혹은 15분에서 20분 사이 정도로 맞추는 편이라서 그 기간 안에 삼각형 패턴의 대칭 삼각형을 끝나면 대칭 삼각형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니면 시간이 좀 가능하면 상승이나 하락 삼각형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추세, 아래 보시는 대로 패턴이 뭐 예를 들면 주가의 가격 차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추세에 따라 모양에 따라서 큰 움직임의 모양에 따라서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대칭 삼각형, 삼각형 모양, 그리고 요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다 나와요. 이 대칭 삼각형이냐 아니면 뭐 저기 삼각형이냐, 대칭 삼각형의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삼각형의 모양들이 쭉 나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그런 형태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칭 삼각형을 볼 건데, 하나는 상승을 지속하는,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지속형 패턴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속형 패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에서는 조정 기간을 거쳐서 상승하고, 하락 패턴에서는 하락 추세에서 이런 유지 패턴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추세를 유지하는데 요 중간에 약간의 조정 기간을 갖는 형태로, 즉 추세가 장기적인 추세가 유지되는 형태로 이 적용이 될 때 요걸 보고 지속 패턴 중에 삼각형 패턴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상승 삼각형은 요 상승 지속형 삼각형의 모양이 약간 달라진, 그죠? 삼각형의 모양이 약간 다르죠, 각도가. 그리고 하락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에 있어서 원래 대칭 삼각형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기서 약간의 조정을 갖는, 이렇게 아래쪽이 평평한 삼각형을 이루고 다시 아래로 하락을 지속하는 그런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삼각형 패턴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됐을 때 저희가 비로소 삼각형 패턴이라고 부르고, 이 부분들을 조정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삼각형을 만들고 나서 추세가 변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예, 그 차트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삼각형 패턴이라고 해서 그것이 항상 유지를 하는 형태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라는 것들을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이 모양을 해석할 때 이 부분들이 조정 기간이었구나라는 걸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야, 이 삼각형 패턴이 나타났으니까 꼭 하락이 지속되거나 상승이 지속된다라고 예측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 예측의 도구로서 이 패턴 하나만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을 사실은 강의 말미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형태로 파악을 하시고 이런 패턴들이 존재하고 이런 패턴들이 나타날 때는 어떻다? 대체로 그죠? 대체로 뭐다? 네, 지속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추세 지속을 나타내는 경우에 이 패턴들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례도 몇 개 들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렇게 한번 보시죠. 예, 그래서 삼각형 패턴의 의미와 특징 한번 보시죠. 추세의 고점은 하락하고, 예, 추세의 고점은 하락하죠. 요 고점이요. 보이시죠? 예, 그리고 추세의 저점은 상승하는 패턴이에요. 물론 항상 상승하는 게 아니라 상승 삼각형처럼 고점이 고정된다든가 하락 삼각형처럼 저점이 고정된다든가 이런 형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둘 중에 하나는 포함을 하죠. 저점이 상승하든가 예, 그리고 고점은 하락한다. 그죠? 둘 중에 하나는 만족을 하죠. 예, 그리고 지지선과 저항선이 서로 수렴하는 형태다. 요것도 역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조건 있죠. 고점이 하락하거나 저점이 상승하거나 해서 어떻게 해요? 지지선과 저항선이 서로 수렴하는 형태. 이걸 삼각형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저희가 쐐기형 패턴 뭐 이런 거 나올 때 있는데 그거는 조금 삼각형 패턴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거는 이제 모양이 조금 다르니까 다르게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특징이 뭐냐면 패턴 자체는 매우 중립적이에요. 패턴 자체는 중립적이다. 그리고 페넌트형 패턴의 일부분을 볼 수 있다. 이건 페넌트형 패턴 배우시면 바로 알 거예요.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페넌트형 패턴 배울 때 삼각형 패턴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페넌트형 패턴이나 삼각형 패턴이나 크게 보면 같은 패턴 안에 넣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패턴의 구분은 어떻게 되느냐? 대칭 삼각형이 있고 상승 하락 삼각형이 있습니다. 각각 모양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대칭 삼각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승하는 경우에 상승 지속, 하락하는 경우에 하락 지속. 그리고 상승 삼각형은 대체로 상승 지속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하락 삼각형은 하락 지속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요거는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서 도형이 어떻게 그려졌느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 가지고 과연 이 패턴이 나타났다고 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약간 의문시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가 많다. 혹은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칭 삼각형 한번 봅시다. 대칭 삼각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점, 즉 뭐죠? 저항선이요. 저항선이 하향하고 그 다음에 저점, 즉 지지선이 상향해서 서로 간격을 좁혀 나가는 거죠. 좁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속 혹은 유지하는 삼각형, 유지하는 패턴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간이 3주에서 3개월이죠. 3주면 얼마나 됩니까? 대체로 15일 정도 되겠네요. 그죠? 15일. 그리고 3개월이면 60일 선이에요. 그죠? 보통.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들을 보시게 되면 요게 한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요? 15일에서 며칠까지요? 60일까지.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15일에서 60일이에요. 그러면 요 저항선과 지지선이 서로 수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이동평균선 중에 5일선하고 20일선이죠. 얘네들은 한 6개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선이라고 하면 요 내용들을 따라서 거의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5일선이 그려질 거고요. 그리고 20일선도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서 올라왔을 거니까 따라서 올라왔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5일선과 21선은 가격의 저기와 함께 가격의 변동과 함께 아마 수렴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뭐
매번 그렇진 않지만 거의 수렴한다고 볼 수밖에 없죠. 한 달 이상 이 패턴이 지속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 단기 이평선이 수렴한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예, 내려가서 올라가고 내려가서 올라가고 결국은 얘는 어떻게 해요? 요 삼각형의 모양을 하방으로 이탈합니다. 하방으로 이탈해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삼각형 모양을 이루게 되는 현상을 보고 저희가 대칭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추세에서는 상승으로, 하락 추세는 하락 추세를 지속하는 형태로 사용됐는데 이 삼각형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은 뭐예요? 약간 조정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올라가다가 급격한 올라감이 살짝 꺾여주고 대신에 지지선을 지키면서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저항선에 맞춰서 또 떨어지고 이런 형태를 띄는 거. 이걸 보고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히 대칭 삼각형 여기서. 그리고 얘네들은 뭐라 그러죠? 기울기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가 서로 비슷하게 예쁘게 접히는 위아래로 접히는 대칭형의 삼각형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아서 돌파 방향에 따라서 상승 또는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예. 보통 추세 전환의 신호는 아니고 잠정적인 조정 국면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추세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제가 어렵지 않게 찾았어요. 그런 사례들은.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례들을 다양하게 좀 보시면서 요런 모양을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좀 차트 보는 게 좀 전처럼 지겹지는 않을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모양이지?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이렇게 하는데 삼각형도 한번 찾아보시고 사각형도 찾아보시고 페넌트나 깃발도 한번 찾아보시고 나중에 가서 배우실 헤드앤숄더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쌍봉도 찾아보시고 이중바닥도 찾아보시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얘가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패턴들이 익숙해지시고 나면 나중에 이평선이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다른 오실레이터 지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실 수 있는 능력들을 길러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예측할 수는 없어요. 계속 보시죠. 자, 다음에는 뭐예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상승 추세예요. 지금 제가 좀 잘라오긴 했는데 이 그림 모양을 잘 보기 위해서 좀 잘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 대칭 삼각형. 어떻게 그려올까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대칭 삼각형. 네. 고점이 즉 저항선이 아래로 내려가고 지지선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상향 돌파합니다. 얘는 어디서 왔냐? 아래쪽에서 왔어요. 됐죠? 아래쪽에서 와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부딪히고 상방향으로 이탈. 네. 그리고 지속.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보면 여기에 박스를 또 만들고 있죠. 보이세요? 네, 박스를 또 만들고. 얘가 그 다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뭐 이런 형태의 박스를 만들면서 이탈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추세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돼요. 그러면 하락 추세에 있어서의 삼각형을 한번 대칭 삼각형을 그려봅시다. 네,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죠. 그리고 하방으로 이탈. 물론 요 다음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이라든가 두 번이 나타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모양이 나타나죠. 그죠? 되게 짧은 조그만 미니 쌍봉이 나타나고 나중에 다시 하락하고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게 삼각형을 이루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을 유지하네 혹은 뭐 그죠? 상승을 유지하네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시면서 차트를 좀 재미있게 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제가 비대칭 삼각형까지 합시다. 비대칭 삼각형에는 상승 삼각형하고 하락 삼각형이 있어요. 상승 삼각형은 뭐죠? 저점은 상승을 하는데 즉 지지선은 상승을 하는데 저항선은 평평하게 진행이 돼요. 낮아지지 않고. 이 얘기는 뭐예요? 저항선이 이렇게 낮아지지 않고
같은 위치에서 요금 좀 강력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추세의 저항이라든가 이렇게 기울기를 가리신 저항선이 아니라 평행하게 이렇게 쭉 나가는 저항선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저점을 높여간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야기가 있죠. 상승 추세로 접어들 때, 상승 추세가 유지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 저점을 높여간다. 지지선이 높아진다. 이런 추세를 보고 상승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두 가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저점을 높여간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상승 삼각형을 만들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점은 상승하고 저항선은 평평하다. 그리고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어떻게 해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돌파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주로 상승 추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고점 평평, 저점 높아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상승, 또 상승. 그죠? 여기서도 상승 추세로 왔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게 상승 삼각형. 두 번째로 하락 삼각형 있죠. 하락 삼각형 어떻게 돼요? 지지선은 지켜주고 있지만 어느 정도 평행하게, 근데 어떻게 해요? 고점을 낮춰주면서 저항선이 계속 낮아지면서 매수세는 없고 매도세만 강해지는 형태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불리시, 베어리시 이런 얘기를 하죠. 저희가 불은 뭐예요? 황소, 베어는 뭐죠? 곰. 제가 볼 때는 곰이 더 힘이 센데 이상하게도 서양에서는, 영미권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불앤베어라고 부르죠. 그래서 상승과 하락을 뭐 예를 들면 황소는 이렇게 앞으로 돌진하면서 뿔로 받는 거잖아요. 상승하는 모양. 그리고 곰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 이렇게 막 곰이 뛰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상대방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앞발로 이렇게 후려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방어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마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베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는 하락장에서, 하락 추세에서, 베어리션 하락 추세에서 어떻게 하방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점은 하락하고 지지선은 평평하다. 매도세가 우세해지면서 지지선을 하향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뭐 여기서 하향 돌파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하향 돌파할 수도 있고, 한 번 더 삼각형의 끝점을 만들면서 하락할 수도 있고, 뭐 어디서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매도세가 점점 커지는 형태라서 어떻다?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되셨죠? 사례 한번 보고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어떻게 됐죠? 이것도 약간 명확하지는 않고 좀 기간이 짧아서, 근데 하락 삼각형 뭐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만 잘 보이는, 대체로는 잘 보이는 걸로 찾아봤어요. 여기서 쭉 하락하고 있죠? 이평선 하락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쭉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살짝 올라갔다가 삼각형을 만들면서 하락하고 다시 하방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한 번, 두 번 맞고 하락하죠. 살짝 요거 맞았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맞았다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락하죠. 이게 하락 삼각형. 하락 삼각형. 되셨죠? 요 정도 보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깃발형, 페넌트형 뭐 이런 거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형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패턴 저기를 열어보시고 HTS 열어서 보실 때 이런 그 삼각형 패턴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과연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서 하락 때 삼각형이 나타나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살펴보도록 하시면서 이런 게 어떤 빈도로 나타나는지도 한번 마음속으로 카운트를 해보시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더라, 이런 것들 좀 알아보시면서 좀 재미있게 이 패턴들을 보는 방법들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할 게 많아요.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패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제가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